이 국가들이 세종대왕의 지혜를 배워야 되지 않을까. 세종 9년 때 조정에 이런 보고가 들어오게 됩니다. 해외인들은 옷차림도 다르고 풍습도 달라서 백성들이 같은 조선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대로 두면 서로 결혼도 안 하고 완전히 다른 집단으로 남는다. 세종대왕이 여기서 조치를 취합니다. 요즘 일본이 무슬림 문제로 시끄러운 이유는 뭘까요? 제가 기사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기사 제목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스크 급증 164곳, 4반세기 만에 9배, 600명이 블루시트로 공원 점유, 예상을 뛰어넘었다. 요거는 이제 무슬림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좀 큰 규모로 예배를 좀 드렸어요. 그것 때문에 일본에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기사가 좀 나온 건데 사진을 좀 보시면은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일본 어느 공원에서 무슬림들이 파란 시트를 깔고 예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근데 야외에서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 공원 바로 옆에 모스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모스크 안에 다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 옆에 공원에다가 블루시트를 깔고 그래서 예배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좀 발생한 게 우선은 이제 공원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한 것보다 더 많은 인원이 더 많은 규모로 공원을 차지해서 예배를 드려서 좀 문제가 발생을 했고 야외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니까 좀 스피커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마이크, 스피커 뭐 이러한 기기들을 사용을 해서 큰 소리로 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좀 주변에 있는 주민들하고 좀 마찰이 좀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좀 이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일본에서는 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좀 영상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은 이해가 더 확실하게 빠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 영상은 효고현의 히메지성 앞에 있는 공원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이곳에서도 파란 시트를 깔고 예배를 하고 있는데 이 모습 보면은 굉장히 큰 규모로 이 행사를 치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또 문제가 되는 게 허가 범위를 넘어선 규모 그리고 스피커를 동원해서 소음 문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인들의 성향을 보면 조용합니다. 차분합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일본이 조용해서 좋아한다, 차분해서 좋아한다 이러한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일본에서 좀 이렇게 좀 큰 규모로 행사를 갖고 스피커까지 동원을 하고 아무래도 이제 경찰에 신고한 그러한 규모를 벗어나고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모습 그런 모습이 지금 발생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본 사회에서 무슬림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특히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무슬림 문화는 무엇이며 갈등이 커진 핵심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게 아무래도 일본에서 가장 큰 핵심 이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은 화장을 합니다. 99% 화장을 합니다. 특히 대도시 같은 경우는 화장을 하는 그게 한 거의 1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매장을 하지 않고 화장을 하는 경우가 뭐 100%라고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도시 같은 경우는 매장을 금지하는 그러한 곳이 많아서 100%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무슬림 같은 경우는 화장을 안 하고 매장을 합니다. 그가 화장을 하는 거를 굉장히 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화장을 하는 것은 죄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을 할 수 없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일본 사회에서 좀 마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 같은 경우는 토지가 부족해서 예전부터 이 화장으로 그러한 문화가 바뀌어서 지금은 다 화장을 해서 땅에 묻는 아니면 뭐 다른 형태로 그러한 형태로 지금 문화가 변해왔는데 지금 이러한 일본에서 화장을 안 하겠다 그리고 땅에 묻겠다라고 지금 무슬림들이 강하게 좀 주장을 하고 그러한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일본 사회에서 좀 부딪히는 그러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게 매장을 하게 되면은 지하수 오염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게 공동묘지가 형성이 되면은 혐오 시설이 된다.
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선거 쟁점이 될 정도로 일본 사회에서는 굉장히 커다랗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무슬림들이 일본 사회에서의 어떤 규칙, 그쪽의 문화 따른다면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런데 자신들만의 문화를 고수하고 일본의 문화를 따르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찰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본 사람들은 어떤 점을 불안해하고 있나요? 그래프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연도별 일본의 이슬람 교도 인구수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1990년 현재를 비교하면 굉장히 많은 수의 이슬람 교도 수가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 무슬림 수가 정말 급증했다는 것을 이 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무슬림이 급격하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본 사회에서 일본 시민과 무슬림과의 이러한 안 좋은 그러한 충돌들, 이러한 것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일본 사회에서 무슬림을 바라보는 시각도 점점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일본 사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달리 한국에 온 무슬림들이 유독 우리 문화에 빠르게 녹아들며 지낸다고 하는데요. 이런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거는 아무래도 한국의 독특한 문화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든다면은 무슬림들 할랄 음식이 아니면은 먹지 않고 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나라 같은 데 가면은 그 무슬림들이 위해서 할랄 음식을 뭐 준비한다던가 뭐 이렇게 배려를 하는 그러한 나라들도 있곤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음식 가려 먹는 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뭐 안 먹는다, 뭐 이거는 먹을 수 없다, 음식을 가린다 하면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야, 안 먹어? 싫으면 먹지 마. 뭐 좀 이러한 분위기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슬림들도 한국에 오게 되면은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무래도 한국에도 무슬림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에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무슬림 분들 많이 계시는데 한국에서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돼지고기 먹는다고 합니다. 많은 무슬림들이.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한국 문화에 이제 스며들어서 한국인과 같이 뭐 그러한 모습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나는 무슬림이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리고 고기도 할랄 음식이 아닌 거는 먹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은 굶어 죽을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어느 누구가 그 할랄 음식을 준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해 주겠습니까? 그 음식 구하기도 힘들잖아요, 한국에서. 아무래도 이러한 한국의 독특한 문화적인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무슬림들이 한국 사회에 좀 동화돼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에서 개신교가 굉장히 크게 힘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좀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신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반이슬람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좀 이러한 부분도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 내에 들어와 있는 무슬림들 보면은 아무래도 좀 과격한 성격의 무슬림, 좀 극단적인 성향의 무슬림들을 보면은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 내부에서도 아무래도 자정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좀 이러한 복합적인 부분이 작용을 해서 한국에서는 좀 무슬림에 대한 그러한 문제들이 좀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세종대왕도 비슷한 고민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나요? 조선시대의 태종 이후에는 다른 민족들도 한반도에 조선 땅에 들어와서 살 수 있게끔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좀 공을 올린 그러한 사람한테는 벼슬까지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진족이나 일본이나 뭐 동남아 쪽에서까지 조선으로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았다,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무슬림들이 굉장히 많은 무슬림들이 조선 땅에 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려 후기 때부터 뭐 무역이나 뭐 이러한 걸로 인해서 조선 땅에 정착을 해서 살았던 그러한 무슬림들이 많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무슬림들이 회외인이라고 불렀는데 이 회외인들이 조선 땅에 굉장히 많이 살았던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당시에 그 모스크가 있었다라고 추정이 되는 그러한 기록도 있을 정도로
정도로 굉장히 많은 회의인들이 조선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조선 초기 때 기록을 보면, 세종 때 기록을 보면은 회외인, 그 무슬림의 궁궐로 이제 초대해서 이제 궁궐에서 뭔가 행사를 할 때에 그 코란을 읽게 한다거나 뭐 좀 그러한 것들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이제 조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이 무슬림들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살게끔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1427년 세종 9년 때 조정에 이런 보고가 들어오게 됩니다. 회외인들은 옷차림도 다르고 풍습도 달라서 백성들이 같은 조선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말이 이어집니다. 이대로 두면 서로 결혼도 안 하고 완전히 다른 집단으로 남는다. 그러니까 조선 사회에 들어와서 살고 있기는 한데 조선 사회에 동화되지 않고 완전히 따로 자기들끼리 자기들 문화만 고집을 하면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백성들의 불만이 있었던 거고, 이게 이제 세종대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세종대왕이 여기서 조치를 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세종대왕이 그 무슬림에 대한 차별을 한 게 아니라 여기서 동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 땅에 들어왔으면 조선인처럼 살아라 라는 그러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옷차림도 조선인처럼 입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것도 조선인처럼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궁궐 안에서 있었던 그 회외인을 불러서 궁궐 안에서 그 무슬림의 어떠한 종교 의식을 행하는 그러한 것들도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무슬림들이 이제 조선 사회에서 좀 흡수가 되는 거죠. 흡수가 돼서 조선 사회에 살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세종대왕이 배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슬림들을 배척하지 않고 이제 흡수하는 정책을 펼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을 말한다면은 로마에 왔으면은 로마의 법을 따라라. 조선에 왔으면 조선 사람처럼 살아라. 그러니까 왜 니들끼리 따로 그렇게 떨어져서 완전히 다른 그런 문화로 사느냐, 조선처럼 사람처럼 살아라 라는 거죠. 그래서 포용 정책이고 흡수 정책을 펼친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당시에 이제 이러한 그 분란들이 사라지고 그 회외인들, 무슬림들이 이제 조선 사람처럼 살아가게 된 거죠. 결국 지금 세계가 부딪히는 다문화 갈등 앞에서 세종대왕의 방식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뭘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세종대왕이 무슬림 탄압이 아니라 흡수를 한 겁니다. 조선인처럼 살아라. 즉 동화 정책을 펼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럽 국가들 보면 무슬림들이 굉장히 많이 유럽 국가에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제 지인들 중에 유럽 국가에 사는 그러한 지인이 있는데 얘기 들어보면은 무슬림에 대한 그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쪽 유럽 사회에서 무슬림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유럽 쪽에서는 무슬림에 대한 그 배려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무슬림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그들의 목소리가 높고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까 좀 그러한 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무슬림을 위한 공휴일까지 지정해주고, 그리고 뭐 모스크도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좀 배려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배려가 좀 권리처럼 좀 느껴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많은 권리를 좀 얻어내려고 하고 좀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쪽 무슬림들이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배려가 문제를 발생시킨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배려가 뭐 권리가 됐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국가들이 세종대왕의 지혜를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배려를 하기보다는 동화 정책을 펼친다면은, 좀 더 지혜롭게 동화 정책을 펼친다면 좀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에서 좀 나오고 있는 걱정이 이런 겁니다. 무슬림들이 자기네들의 문화를 주장을 하고 일본 사회에 동화되지 않으려고 하고, 일본에서 지금 그 일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문화를 무시하고 자기네들 문화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일본의 법을 무시하고, 좀 이러한 것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일본인들이 걱정하는 거죠. 야,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되면은 학교 급식에서 그 할랄 음식 따로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이러한 좀 우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도 그 생각을 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사회에 있어서 아무래도 다문화 시대이고 좀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인데, 세종대왕의 지혜를 우리가 배우고 그 지혜를 우리가 좀 적용시켜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본 내 무슬림 갈등은 현지에서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나요? 일본 내에서 이슬람교도 무슬림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요, 그렇게 일본 전반적으로 심한 갈등이 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최근에 여러 군데에서 갈등이 좀 보고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이 확대될 그러한 기미는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그 일본 쪽에서 특히 인도네시아 쪽에서 일본 현지로 실습 연습이라든가 기타 노동자로 일하러 가는 그러한 이슬람교도 분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 안에 2010년 정도에는 그 50군데 정도밖에 없었던 모스크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교도의 예배당이죠. 이것이 지난해 말, 그러니까 2025년 12월 정도의 통계에서는 170군데 정도로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예배를 하기 위해서 또 자동차로 많이 모이니까 교통적인 문제가 또 생기고요. 그리고 또 이슬람 교도 분들은 그 하루에 몇 번씩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예배하는 시간을 알리는 그러한 아잔이라는 총 같은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역시 일본 문화하고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라든가, 또 이슬람교도가 돌아가시면 그 몸을 물로 씻어내는 그러한 문화적인 행사가 있어서 이런 것도 일본 안에서 상당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조금씩 갈등의 기미가 확대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무슬림 갈등은 생활 방식 충돌이 핵심인데 가장 본질적인 원인은 무엇인가요? 본질적으로는 아무래도 그 일본 사회라는 것은 자신들하고 좀 이질적인 문화를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회라는 데 핵심적인 부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일본 사회라는 것은 모두가 거의 똑같다라는 것을 좋아하는 그러한 사회 구조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동화라는 것을 사실상 강요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역사 문화하고 좀 다른 문화적인 행위를 하거나 복장 같은 것도 특히 이슬람교도의 복장은 특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라마단이라는 그 한 달 정도 낮에는 금식을 하는 그러한 스타일이라든가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상당히 일본의 그 상식적인 여러 문화하고 이질적으로 느끼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지지 않는 것이 상식으로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외국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상당히 압력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그 하나의 갈등의 본질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제도적으로도 이러한 많은 외국인들, 이슬람교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세계에서 온, 다른 나라에서 온 상당히 이질적인 일본 문화하고 다른 문화를 갖고 온 사람들을 수용할 수가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약하다라는 부분이
이 갈등의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 어떤 그 마을에 들어가면 그 마을의 문화라든가 판식에 맞춰야 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도 또 외국으로 가면 또 일본 사람들만큼 그 외국의 문화에 동화하기 쉬운 민족은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반대로 말할 경우는 일본에 외국 사람들이 들어올 경우는 일본이 새로운 그러한 마을이기 때문에 이 일본이라는 마을의 반식의 문화에 외국 사람들이 맞춰야 한다. 이런 것이 일본 사람들의 거의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산식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부분들이 일본에 들어오는 외국인한테는 상당히 압력적인 부분으로 작용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강한 사회 규범과 동질성이 갈등을 키우는 요인인가요? 아니면 제도적 준비 부족이 더 큰 문제인가요? 이것은 양쪽이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그러한 그 문화, 일본에 들어오면 일본적인 문화라는 것을 수용해라 라는 그러한 압박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일본 사람들은 그러한 외국인들이 일본에 들어올 경우는 계속 그 일본에서 생활을 한다라기보다 일시적으로 일본에 머물러 가지고 다시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간다. 그런 식으로 생각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외국 사람들이 일본 안에서 쭉 그 생활할 수 있게 아주 관용적인 제도라든가 그 문화적인 그 수용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학교에서 또 가르쳐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대단히 약한 거죠. 일시적인 그러한 거주자, 그러니까 비즈니스로서 들어온다라는 생각이 현재까지는 강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최근에는 그렇지 않고 일본 안에 그 생활의 도전 이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계속 생활하는 외국인들도 늘고 있다라는 것을 일본 사회가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들어오는 그 외국인들을 수용, 문화적으로도 기타 음식도 그렇고 복장도 그렇고 기타 생활의 양식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이런 것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제도적인 장치가 대단히 약하다라는 양쪽 측면이 있어가지고 양쪽에서 이것을 어떻게 확대하고 개선해야 하는가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것으로 일본 안에서도 특히 이슬람교 연구자라든가 그러한 외국인을 수용하는 그러한 공무원들이라든가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갈등이 덜 드러나는 이유는 동아 압력 때문인가요? 아니면 구조적 차이 때문인가요? 한국에서는요, 일본보다는 그러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생활을 하기 시작해도 그렇게 갈등이 크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본보다는 좀 작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이것도 좀 일본하고 오히려 비슷한 이유가 있으면서 결과는 좀 달라졌다고 할 수가 있는데 한국도 예를 들면 이슬람권에서 기타 다른 그 문화권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그 이유가 아무래도 비즈니스이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노동력 이 문제이거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이러한 분들은 몇 년 지나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간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일본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역시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은 한국은 일본보다 적극적으로 그러한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의 여러 가지 산업에 기여하거나 노동력으로서 기여하도록 많이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일본하고 좀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일본도 그러한 부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훨씬 좀 열려있는 게 한국입니다. 이게 상당히 적극적이다라는 거죠. 일본하고 한국을 비교하면 일본은 그냥 들어오는 외국인들을 그냥 노동력이나 비즈니스 파트너로서만 보는 것인데 한국은 그 사람들의 외국인들의 문화라든가 이런 것도 함께 수용할 수가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 왔어요. 그런 면에서 외국인들이 볼 때도 일본보다 한국이 훨씬 관용성이라는 부분에서 열려있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에 한계가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거 일본하고 똑같아요. 언젠가는 돌아간다고 자신의 나라로 외국인들이 그렇게 일단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이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역시 한국 안에서도 일본하고 똑같이 계속 여기에 한국의 외국인들이 완전히 정착되어서 살기 시작한다. 이게 돌아가지 않고요. 그렇다면 새로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아직은 그 전 단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일본은 그러한 완전히 제2의 고향으로서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일본에서 계속 살겠다라는 그러한 이슬람 교도들이 늘어났고 또 기타 외국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또 대립이 생기는 그러한 현상이 있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외국인 유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일본은 갈등을 줄이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며 한국은 무엇을 참고해야 할까요? 사실 일본도 그냥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그리고 노동력로서 외국인을 받아들인다라는 그러한 하나의 시스템에서 이제 다음 단계로 가야 된다. 그런 비전은 일본 정부 차원에서는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같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어떻게 지향하느냐라는 것은 이미 하나의 비전으로 제시해야 된다라는 단계에 확실하게 일본은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변에 그러한 도쿄뿐만이 아니라 여러 지방에 그런 것이 침투되지 않았다. 그러한 생각 자체가요. 그리고 정부 안에서의 비전에 불과하고 그것을 완벽하게 실정하는 지자체가 아직 적다라는 것이 일본의 과제이고 그러나 비전 자체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회의 문제는 그러한 비전을 발전시켜서 정확하게 실천하는 위지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 한국은 오히려 그러한 비전을 만들어서 또 실제로 한국 안에서 계속 살아가겠다라는 외국인을 수용하는 그러한 실전 단계까지 말하자면 일본은 문화적으로 또 그런 약간 배타적이에요. 관용성이 한국보다는 좀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비전까지는 만들었는데 실전이 안 된다 이거죠. 한국은 비전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만들면 관용성이 좀 많이 있는 사회이다 보니 일본보다 더 빨리 외국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밖에 나가면 그 사회에 많이 노후화돼요. 그러니까 미국에 간 일본인들은 거의 미국 사람이에요. 그럼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잖아. 미국에 있어도 한국 사회를 미국 안에 만들어. 그거는 그냥 미국 안에 있는 미국 사람으로서의 일본인이 있는 것 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여기는 일본이니까 일본식으로 해라 라는 압력이 강해요. 이게 일본 사회.
우리도 그렇게 하니까 니들도 여기에 들어오면 여기는 일본이니까 일본식으로 살아라. 이게 강한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문화적인 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추가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 일본은요, 역사적으로 사실 중국 사람도 한반도에서 일본에 많이 사람들이 갔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수용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그 이루안 체제였기 때문에 이루안 아래에 일본이라는 시스템이 있다. 그러니까 일본에 들어오면 다 일본 사람하고 똑같이 되라라는 압력이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이곳이 현재가 되어서 이러한 체제가 그렇게 현재는 강하지는 않지만 아직은 그래도 선진적인 일관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서 현재까지의 역사적인 문화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그거는 외국인든 뭐 원래 일본인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일본의 방식을 수용해라 라는 부분이 상당히 강한 사회가 일본 사회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슬람 교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압박으로 이슬람 교도들이 느끼는 부분도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한국의 그 손리학도요, 일본에 들어가가지고 일본식 손리학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손리학에는 역성혁명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역성혁명이라는 것은 왕이 완답지 않으면 왕을 갈아버릴 수도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나 일본의 손리학은 조선 손리학을 굉장히 많이 수용했거든요. 일본에는 맞지 않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일왕을 갈아버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성혁명을 완전히 부정해버렸어요. 그렇게 기타 조선에서 또 중국 송나라에서 가져온 손리학도 일본식으로 엄청나게 바꿔버렸어요. 이게 일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슬람교도요, 일본에 들어가면 아직은 처음이지만 이게 100년, 200년 가면 일본식 이슬람교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게 이미 되어 있는 부분은요, 이슬람교는 기본적으로 장례식은 매장이거든요. 그러나 일본은 기본적으로 화자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일본의 이슬람 교도들이 일본의 문화에 이것은 맞춰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본 내에 이슬람 교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바로 매장 문화가 아닌 장례식 문화, 이슬람교에 그것이 일본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일본입니다. 뭐 이것은 이미 시작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일본이 그것은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본이 제도적인 부분 그리고 문화적인 부분에서 다른 문화권의 문화도 일본 안에 들어오면 완전히 바꿔버린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뭐 독자 여러분들도 알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사카 유지 교수입니다. 오늘은 또 저를 초청해 주셔서 일본의 상황, 일본이 관련이 되는 세계적인 상황,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앞으로도 일본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을 또 알 수가 있는 힌트,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또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다면 아주 좋은 저의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 you